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는 강원도에 사는 5아이가 과거와 미래를 탐험하며 평화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판타지로 펼쳐냈습니다. 약 2시간 20여 분가량 진행된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종 성화점화자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가 장식했습니다. 한편 이번 동계올림픽은 이달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각 종목별로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장애계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이 지상파 3사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무시했다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평창올림픽의 표어는 평등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함께하는 평화올림픽. 하지만 표어와 달리 개회식 중계방송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청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방송사가 수어통역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전 제 나이가 정말 52살의 그 중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88년도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과연 다른 게 있을까? 정말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이들 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송사의 대책 마련,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 장애인 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일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정부 부처별 장관 면담을 요청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전 장현이 조속한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4개 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재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의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대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조속히 약속 날짜를 주겠다 했지만은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인 9일 서울역에서 개회식을 향하는 시민들과 전 세계인에게 정책 요구 사항을 알리겠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4개 부처 장관의 빠른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 퍼포먼스 등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한 달여 앞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2018 브리티시컵에서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서순석, 정승원, 차재관, 박민자, 이동화 선수가 출전해 전승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대회를 마친 휠체어 컬링 백종철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전 마지막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개인적으로 뿌듯하다며 이 분위기를 이어 평창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전통 한옥 호텔 고려궁에 홍콩 조직위원회와 홍콩 올림픽 선수단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가옥을 토대로 한 고려궁에서 공정한 경쟁과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장애계와 공공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장애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정거농성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로서의 존재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이 제외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해당 조항 삭제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쟁취를 위한 장애계의 노숙농성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 2개의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고 농성 85일 만인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농성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제도 개선은 법 개정 문제로 오는 11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예산 반영을 위해 4월까지 격주로 협의가 진행된다는 것이 장애계의 설명입니다. 다만 농성이 중단될 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현장 중심 노동행정이라는 정부의 방향에 맞춰 장애인 당사자, 현장 중심의 노동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놓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게 이번 논의의 중심입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0세부터 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보편적 아동수당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행한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아동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관련 학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정치적 포퓰리즘, 저출산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아동수당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인종이나 이런데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기본적으로 권리로 제공돼야 되는 것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울러 현재 국내 제도가 선별주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에 분열이 생긴다며 보편적 아동수당은 사회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올해 경기도 내 모든 마을버스에는 교통이동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돕는 LED 문자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마을버스 외부에는 행선지 안내 LED 전자 문자 안내판이, 내부에는 정류장 안내 LED 전자 문자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LED 문자 안내판에는 청각장애인 등 교통이동약자들을 위한 정류장 도착지와 행선지 등의 안내 문구가 제공됩니다. 전남 순천시가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한 청춘창고가 개장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유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톡톡 튀는 젊은 감성, 그리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는 곳. 순천의 청년 복지를 대표하는 청춘창고가 개장 1주년을 맞아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청춘창고는 50년 이상 된 미국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청년들은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이곳에서 실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점포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청년 커뮤니티 조성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청춘창고는 문화가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결과 청춘창고는 시민들이 뽑은 순천 10대 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순천의 대표적인 청년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2월 8일 날 개장을 하여 총 방문 객수가 28만 명에 이르며 총 매출액도 14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이 창고가 계속 유지되어서 2년마다 새로운 입점자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사회에 진출하여 보다 나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공간이 된 청춘창고. 그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역 청년들과 지자체가 협업해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청년복지의 1번지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수연입니다. 순천시가 무지개 학교라는 교육 특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이 전남 지역의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인지 최민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천시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한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운영으로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지개 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로 전남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입니다. 새로운 교육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무지개 학교는 학생들이 4차 산업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혁신 사업의 교육 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순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는 더불어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중점 과제를 설정해 무지개학교의 이념과 본질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를 통해 지역 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키워나가고 당당한 내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전망입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본래의 공교육의 제도적 이념과 달리 사교육 중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제는 순천 지역 청소년들의 꿈이 자유롭게 펼쳐질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여수 대학생 행정 인턴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 인턴들은 그동안의 활동 소감을 나누고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소통회장을 가졌습니다. 행정 인턴제는 대학생들이 미래 진로로 공무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직접 공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실제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 대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정 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알아가고 이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배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과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의 2016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는 총 4개로 참여자 역량 및 보호 강화, 인프라 강화, 안정된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제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계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철학과 이념이 담긴 개정이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애계는 개정안이 장애인을 비롯한 인권 취약계층의 기본, 사회, 평등권이 포함돼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안전사고 없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올 한 해도 안전사고가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상시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예천군이 신청사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개청식은 다음 달 12일 있을 예정이며
이달 중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TV와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도 이번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대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정과 도전의 무대 패럴림픽. 매 순간 최고의 승부를 펼치는 선수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메달. 국적과 성적에 상관없이 대회 기간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그 최고의 영예에는 한 한국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패럴림픽 MVP 황현대 성취상.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소녀는 위인전을 읽으며 소아마비 환자에게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되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한다. 한국 장애인 여성 최초로 의사가 된 황현대 박사. 1988년 오늘의 여성상을 수상하고 당시 받은 상금을 88 서울 패럴림픽에 기탁한다. 그리고 그 해에 생겨난 상이 황현대 극복상이다. 이후 IPC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2007년 극복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과정을 강조한 성취로 개칭해 황현대 성취상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국 장애인 복지와 권리, 그리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는 황현대 박사의 이름이 새겨진 황현대 성취상. 용기, 투지, 감화, 평등이라는 패럴림픽의 4대 가치와 이념에 가장 어울리는 상으로서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하이라이트로 진행된다. 현실과 부딪히는 장애인은 극복, 도전, 성취를 차례로 겪는다. 성취는 가장 능동적인 마지막 단계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